그래서 이제 해운대구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해운대 자이가요. 지금 이제 가격이 계속 치고 올라가요. 자, 근데 여러분들 해운대의 특성을 잘 아셔야 돼요. 제가 그 송파 임장을 했었을 때 돈가스 집에서 후랭이님하고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때는 이제 그게 풀리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토호제가 생기기 전이에요. 그래서 삼익비치를 투자를 하는 게 과연 가치가 있겠냐 없겠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뭐 전세가가 1억이고 그때 당시 때 호가 자체가 9억 10억이었으니까 9억 10억을 부산에다가 태우는 게 맞겠냐, 차라리 이 돈이면은 서울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니까. 근데 지금 이제 묶였잖아요. 서울에 투자를 못 하잖아요. 지방에서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서울에 투자를 못 하는 분들이면 이제 대체제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삼익비치나 뭐 이런 핵심지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해운대는 바다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하이엔드급 단지, 마린시티에 있는 아이파크나 뭐 제니스나 LCT 같은 단지 빼고요. 흔히 일반 주택시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8사 대단지에 해변뷰가 나오는 아파트가 없어요. 그게 해운대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우삼이 만약에 해운대 바닷가를 볼 수 있는 조망에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정말 뭐 삼익비치고 뭐고 다 이길 건데, 지금 해운대의 단점이 뭐냐면 바닷가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단지들 중에 국평으로 내세워서 바다 조망이 나오는 단지가 없어요. 그래서 해운대 자이가 지금 계속적으로 인기가 있는 거예요. 바다 조망이 안 나오지만 해운대 쪽에 대단지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가 해운대 자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수요가 어디로 옮겨가려고 하냐면 배뉴브로 옮겨가는 거예요. 왜? 너무 연식이 오래 찼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울 투자가 막힘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반사이익을 제일 많이 받는 게 부산인 것 같아요. 서울시장이 뚫려 있었을 때 피해를 제일 많이 본 게 부산시장이었는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서울시장을 딱 막아버리니까 그 반사이익으로 가장 뛰어오르는 게 부산시장인 것 같거든요. 뭐 만약에 부산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데 해운대 쪽의 핵심단지 뭐 아니면은 뭐 삼익비치 쪽이랑 남천동 쪽의 핵심단지에 투자를 하고 싶다네, 지금이라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팁을 얘기를 드리면, 어저께 제가 11시까지 일을 했는데 30대 여자분이 상담 요청을 하셔가지고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의 니즈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동부 올림픽 아파트, 그때 지나가면서 얘기 드린 거 있죠. 교회에 붙어 있는 아파트. 네. 자기가 그걸 5억대부터 봤는데 그때 제 영상을 봤대요. 제가 막 그 동부 올림픽 얘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7억이거든요. 7억. 20평대가 7억이에요. 그러니까 2억이 단기간에 올라간 거예요. 3개월, 4개월 사이에 2억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진짜 2개월 만에 이렇게 4개월 만에 가격이 올라갔는데도 사도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려고 상담을 요청하셨거든요. 그냥 사도 돼요. 왜냐면 거래량으로 증명을 해야 돼서 한 달에 4건에서 많게는 6건씩 거래돼요. 직전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의 실자용 가치가 나오는 해운대 단지들은 편의시설과 붙어있기 때문에 사도 된다. 그리고 해운대 자이도 지금 당분간은 이걸 대체할 단지가 없기 때문에 가격의 상방을 치고 올라갈 거다. 여기 나와있죠. 신축 공급 과잉 속에서도 해운대 센텀 마린시티 생활권 수요로 가격 방어 성공해서 계속적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다. 이제 고점 회복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지방 투자하셔도 됩니다. 핵심지라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죠. 부산하고 대구 정도는 투자해도 될 것 같다. 근데 대구는 지금 난이도가 뭐가 높냐면 갭이 너무 커요. 부산은 한 5억 정도에서 6억 정도면 그래도 핵심지에 살만한 것들을 살 수가 있는데, 지금 뭐 범사 만삼 이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실제로 투자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부산이 갭을 하시기에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만약에 대구에서 한 6억에서 한 7억 정도를 보시고 있다고 하면 남산 롯데캐슬 20평대를 잘하면 잡으실 수 있어요. 거기 좋아요. 네, 잘하면 잡으실 수 있고요. 만약에 나는 아이가 있는데 20평대는 좀 그렇고 그래도 학군지로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은 어디를 가시면 좋겠냐면은 범어 이편한 세상이라고 있습니다. 수동구 진입 직전에 있는 건데 거기도 아직 정보 좀 회복하지 않았는데 이제 들썩들썩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나마 거기가 좀 저렴해요. 그래서 범어 이편한 세상도 좋은데, 자, 미분양의 무덤이죠. 아직도 미분양이 많고 지금 또 얼마 전에도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수성구의 파동이라고 아십니까? 파동에 있는 무슨 디지털밸리인가 뭐 벤처밸리인가 아파트를 지금 뭐 완판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파동은 수성구가 아니에요. 그다음 파동, 뭐 지산, 범물 뭐 이런 데 있죠. 뭐 그런 데는 진짜 수성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건 절대로 사시면 안 되고요. 지금 막 미분양 던진다고 해서 나오는 물건들에 대해서 가격 추이를 보고 뭐 대구가 들썩거린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대구에서 그 시장 주도를 하고 있는 건 범어 W다. 범어 W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전세도 거래되고 있으면서 이제 벌써 한 16억, 17억 막 이렇게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18억 신고가 기록하고 있고 지방광역시 중에 독보적으로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범어 아이파크, 그 다음에 범뜰, 어나더 범어만 이렇게 지금 막 들썩거리잖아요. 네. 자, 근데 정해드릴게요. 범뜰도 괜찮고 범아도 괜찮아요. 뭐 어쨌든 그 범어 그 쪽에 이제 붙어 있으니까. 근데 막 황금동 쪽까지 밀려서 내려가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나드 범어는 어나드하게 막 지가 혼자 주도를 하는 게 아니라요.
만약에 진짜 대구 시장이 막 불타올라가지고 막 범사만삼이 폭발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어나더 버머 살 가격이면 버머 SK 뭐 요 정도는 지금 살 수 있는 가격대로 진입을 할 수 있거든요. 어디를 사야 되냐? 버머 SK를 사야 됩니다. 어나더 버머는 그 학군 자체를 누릴 수 있는 인프라에 들어가는 지역이 아니에요. 자꾸 막 광고하는 거에 막 드론 올려가지고 막 이상한 그 3D 막 올라가는 거 보고 나서 와 좋아지겠네 하고 가는데 MBC 부지가 멀단 말이에요. 언덕으로 막 내려가가지고 멀단 말이에요. 그 삼성화재 건물 뒤쪽으로 넘어가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꾸 신축병에 걸린 분들이 와가지고 막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여러분들 신축병을 고집하시려면 돈이 많아야 됩니다. 냉정하게 얘기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 돈에 맞춰서 입지를 보고 투자를 해서 상승 가치를 누린 다음에 점프를 해야지. 제가 이제 지난번 또 나 영상에서 2년마다 메뚜기처럼 이사 다니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2년마다 어떻게 이사를 다녀요? 못 다닌다니까요. 실사용 가치를 누리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돈을 모으는 시간을 벌어놓고 대출이 풀리거나 시기를 보고 가야 되는 거지. 자꾸 뭐 신축에 대해서 막 가는 것들에 대해서 막 현혹돼가지고 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광고하는 거에 막 현혹돼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그거 다 뭐로 녹을까요? 하이엔드 브랜드에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다 뭘로 녹을까요? 본인의 관리비? 관리비랑 분양가로 다 녹는 거예요. 어나더 버머는 대구 시장이 전체 폭발하면 오를 수 있는데 저 같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범뜰이나 뭐 범하나 이쪽으로 차라리 들어오겠다. 왜? 상대적으로 경신이나 학군지에 가깝기 때문에 그 물리적 거리를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황금동에 있는 롯데캐슬 1, 2, 4단지도 가격이 올라가지만 거기에 밀릴 바에는 차라리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범위 편안까지는 좀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 방에 전국을 다 설명해주는 부동산 강사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고 많이 복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수로 아이파크 1단지. 지금 울산 분들 때문에 제가 미치겠어요. 왜 미쳐요? 자꾸 막 야음동에 있는 라이얼스 막 사도 되는지 뭐 다른 거 사도 되는지 막 물어보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거든요. 사면 안 돼요. 사면 안 돼요. 자, 학군지 1등은 안 빠져요. 왜냐면 대한민국 엄마의 꿈은 아빠의 성공이 아니고요. 내 자식의 성공이에요. 그러면 내 자식이 성공하려면 뭘 열심히 해야 될까요? 교육.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학군지에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아파트가 문수로 아이파크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수로 아이파크를 지키고 계시다가요. 그 위쪽에 S51 그 사택으로 지금 돼 있는 그 지역 묶인 거 있잖아요. 거기가 되면 거기로 이사 가시는 건 찬성. 근데 자꾸 야음동 쪽으로 내려가시거나 저기 무거동 쪽으로 넘어가는 막 UBC 쪽으로 막 지금 도망을 못 쳐가지고 막 안달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러한 것들이 다 가격으로 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그 옆에 있는 아르티스나 뭐 대공원 엘리네 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너무 신축이 좋으시면 그 내 거 본지는 전세 주시고요. 그 새 집에 그냥 전세 가서 사세요. 파시면 안 돼요. 나중에 그러한 것들이 연식이 차기 시작해가지고 입지로 딱 이렇게 귀결이 되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고점을 회복하려고 거의 다 또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울산시장도 지금 벌써 나중에 그 각 기사를 갖고 왔지만 분양가가 12억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울산이 암만 연봉이 높다지만 분양가 12억이면 평당 얼마죠? 30평 기준으로 4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꽤 비싸다 싸다? 비싸다. 비싸죠. 뭐 분양가 4천만 원 누구네 집 애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남만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실제 시장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 전세가도 올라오잖아요. 전세가도 올라오고 1등이 지금 치고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여기에서 1단지를 갖고 왔지만 1단지랑 2단지, 1차, 2차 그쪽들도 다 올라가고 있다. 지금 또 막 그런 디테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왜 1동탄을 가지고 왔냐, 뭐 그 다음에 2동탄하고 1동탄이 얼마나 다른 줄 아냐, 뭐 이제 해가지고 이제 제가 혹시라도 그 말을 잘못하면은 또 어떠한 댓글들이 달릴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1단지도 있고 2차, 1차, 2단지 1차, 2차도 있다라고 미리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 진짜 댓글 다 봐요. 제가 이번에 조회수 5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댓글이 184개 달렸어요. 그 하나하나 다 읽어봤다니까요. 진짜. 안 되겠다. 댓글창 막아야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달아주셔도 돼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제가 성장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거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다시 수정해서 더 공부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수로는 꼭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가지 말라던 곳은 멈췄다. 네네네네. 악이 전혀 없고요. 오늘 또 아까 후랭이님이 제 방송 나오기 전에 라이브로 방송을 돌려주셔가지고 복습하시라고. 예, 이제 그걸 보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실시간 챗에 동탄을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동탄 싫어하지 않습니다. I love 동탄. I love 동탄. 갑자기? 동탄 좋아합니다. 예, 동탄을 좋아하지만 비슷한 가격이면 어떠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발 긁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측 검증. 제가 가지 말라던 곳들이 있죠. 동탄, 송도, 검단, 북항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곳들이 있는데 또 송도도 있어요. 그때 뭐 제가 풍림 아이원 얘기했더니 뭐 더샵 퍼스트 거기가 대장인 줄도 모르는 네가 무슨 강사냐 뭐 이런 댓글도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사과를 드렸죠. 제가 모든 멘트에 대해서 다 기억해가지고 내뱉을 수 없기 때문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얘기를 했고요. 더샵 거기 이제 송도 퍼스트 거기도 이제 찾아볼 건데 가격이 멈췄고요. 서울의 마포 구축보다 가격이 높지 않다라는 걸 증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미리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제 동탄 시작하겠습니다. I love 동탄. 동탄 트램 또 좌초 위기. I love 동탄. 악플에 악플에 그 트램이 달리면 동탄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라고 계속 얘기를 하신 분이 몇 분 계세요. 동탄 트램 또 자초 위기. DLENC 수의 시담 중단 선언. 한다는 말인가요? 안 한다는 말인가요?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협상. 증액했지만 낮은 공사비 부담에 개통 시점 오리무중 안 하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안 될 호재에 대해서 자꾸 미련을 두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 그냥 골로 간다. 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돼서 참여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트램을 설치하지 않겠다란 말이죠. 기사를 갖고 옵니다. 우린 못하겠다. 그러니까 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는데 어떻게 설명하겠냐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죠? GTX 개통에도 불구하고 17분대 배차 간격, 비싼 요금, 강남 내 환승 불편함으로 서울 출퇴근 한계 명화. 또 이거 저 예상되는 그 내용이 있어요. 나중에 삼성역 구간이 개통이 되면 정구간 네가 뭐 어떻게 될지 아느냐라고 또 댓글을 다실 거잖아요. 네. 예, 개통되면 검증하러 꼭 가보겠습니다. 꼭 가서 현실이 어떤 건지를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동탄이 워낙 넓으니까 1동탄, 2동탄 구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한꺼번에 묶어서 그렇게 팰 수가 있냐. 뭐 그것도 뭐 한꺼번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뭐 생활 인프라가 이제 2동탄이 새 거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낫다고는 보는데 1동탄도 다 돌아다녀 보니까 뭐 저는 뭐 그렇게까지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연담화를 하잖아요. 동탄역 위로 해가지고 전체 이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가 이제 원형으로 해서 하나로 다 묶이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1동탄도 좋고 2동탄도 좋다. 그래서 I love 동탄, I love 동탄. 하지만 팩트는 이야기를 드리겠다. 동탄역 롯데캐슬에 그 이제 붙어있는 초역세권이 상승을 한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우포안에 매수세가 조금 붙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황이랑 그 주변의 부동산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오니까 매수세만 있지 거래는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철산구로 상승폭에 못 미친다라고 지금 이제 그래프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잘못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토호제가 안 묶였던 지역들이 구리랑 동탄 쪽이라고 가지고 무한정 매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말에 대출도 안 나오고 금리 변동도 있고 선거 변수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됐는데 아까 얘기했죠. 보합세로 간다고 하니까 매수가 더 이상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송도와 검단은 서울 출퇴근이 불가능한 입지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가 가봤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검단, 옛날 검단 얘기 하지 마라. 네네네. 요즘 검단은 다르다. 너무 감정적으로 치닫으면 진짜 마음에 피를 흘리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나중에 또 추후 확인을 추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가격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에 또 뭐 하나 얘기를 드리면 그 김 부장님 이야기 찍었던 그 아파트 단지가 검단에 있는 아파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쾌적한 시설이지만 가격이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이제 시간을 내서 준비를 하면 되기 때문에 얘기를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송도에서 지금 주력 단지로 있는 것들이 8억, 9억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송도 대장이 지금 거래된 가격을 보고 오니까 한 12억 정도 하더라고요. 네. 송도, 더샵 뭐 그쪽 말씀하셨던 단지들이. 그러니까 12억이면 아까 마포 폭도시 구축 가격보다 높나요, 낮나요? 낮잖아요. 낮네요. 네, 낮죠. 네, 그래서 지금 송도도 성장 동력이 지금 이제 조금 힘을 잃었다라고 그냥 현실을 얘기 드리는 거야. 송도 살기 좋아요. 송도 살기 좋아요. 진짜 너무 살기 좋은 곳이고 I love 송도, I love 송도. 네, 좋아하지만 가격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가격의 논리로 얘기하는 거지 그 지역에 사람이 못 살 곳이라고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단도 마찬가지로 입주 물량 과다로 매매가 상승 동력이 상실되었다. 왜? 계속적으로 제가 얘기했죠. 신축들이 들어서면 들어설수록 그 주변에 있는 신축들과 싸워야 되는데 옆에 빈 땅들이 많기 때문에 무한정 때려 지으면 어떻게 된다? 계속적으로 확장해서 지을 수 있다. 김포가 단적으로 그런 예고, 일산이 그런 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북한 얘기하러 왔습니다. 북한.
저는 여기가 제일 좀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부분이 충격적이셨을까요? 직접 가봤지 않습니까? 네네네. 또 가장 최근에 가보기도 했고. 이거는 쉽지 않겠다, 정말. 자, 이제 제가 또 이제 이 커멘트를 다 봤다고 했잖아요. 184개. 그리고 제가 진짜 이 행동거지랑 오늘 사과드리면서 시작을 한 것도 제가 2주 전에 제주도를 갔다 왔거든요. 네. 이제 자산가 분들이랑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하고 공부할 겸해서 2박 3일로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되게 빡세게 움직이셨죠? 네네. 활동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임장도 하고 주변 것들도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와, 유튜브 댓글에 저를 제주도에서 봤다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네네, 있습니다.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요. 이제 항상 말과 행동을 똑바르게 하는 타이거가 되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아까 이제 초미에도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이분들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을까요? 늦게 부자가 되고 싶을까요? 최대한 빨리요. 최대한 빨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댓글들이 이거예요. 20년 뒤에 북한이 어떻게 될지 아냐? 30년 뒤에 북한이 어떻게 될지 아냐? 예, 압니다. 좋아질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거고요. 지금보다 훨씬 쾌적해질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하반기 전략에서 얘기를 드릴 부분이긴 한데 지금 상단에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못 쫓아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매수세가 많이 몰릴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거래량도 볼 건데 그런 거래량을 보게 되면 여기서 뭔가 그러니까 신기루를 보았다라는 아니면 희망을 보았다라는 꿈과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하극상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야, 북한이 해운대를 뛰어넘을 거야. 뭐 제2의 강남이 될 거야. 그것도 짚어드릴 거예요. 짚어드릴 건데 뭐 제2의 강남이 될 거야. 제2의 판교가 될 거야. 뭐 디지털 시티가 이렇게 반도체 밸리가 개발이 되면 판교보다 비싸질 거야.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2026년에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하극상 투자를 잘못하면 그냥 골로 간다는 거예요. 적은 돈으로 뭔가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여기는 이미 올랐기 때문에 단기 고점을 내가 찍어서 호갱이 되는 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순간 어떻게 된다? 하극상 투자를 하는 순간 내 인생이 바로 하방을 찍어버려. 그게 북항이라고 볼 수 있다. 자, 20년 뒤에, 아니요, 10년 뒤에 북한은 너무 좋아질 거예요. 근데 부산은 이제 인구 개발 수요가 절대적으로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북한만 예뻐질 거예요. 송도나 특정 도시들처럼 주변 전체가 예뻐지는 게 아니라 송도도 송도만 예쁘잖아요. 인천 전체가 예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북한만 예뻐지고 그 주변은 낙후된 지역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북한 가격보다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게 암만 좋아지더라도 해운대보다 좋아질 거냐?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물론 20년 전에 마린시티도 미분양이 나고 그 주변도 허허벌판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게 맞는데 부산의 마린시티는 매립지 또는 그 비행장을 날려가지고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었던 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인프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상업지랑 주거지를 한 방에 넣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강남이거든요. 강남. 그 얘기를 제가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 마린시티를 대체할 만한 지역을 만들 수 있느냐? 아니요. 인구가 500만, 600만을 돌파해서 막 1000만까지 가는 시대가 온다고 하면 북한이 해운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부산 인구는 어떻죠? 380만을 기점으로 300만이 깨지네 안 깨지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인천이 부산 인구보다 많아질 거란 얘기를 합니다. 네, 많아질 것 같아요. 수도권이니까. 근데 인천 가격이 부산을 이길 거다? 저는 지금 당분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인천도 가보고 송도도 가보고 청라도 가보고 해운대 부산 명지를 다 가봤는데 전체적인 가격적 파워에서 부산이 압도적으로 인천한테 이겨요. 하이엔드 브랜드끼리 이렇게 싸움을 붙여놔도 부산이 이기기 때문에 부산은 인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관광도시 C라인 조망권이 나오는 벨트에서는 무조건 살아남을 거다. 그리고 자, 북항, 자, 여기 나와 있죠. 화려한 조감도 뒤에 실상은 컨테이너, 화물 썬뷰, 주거 쾌적성 떨어짐. 자, 여기서 포인트. 여러분들, G7이랑 드메르가 생활형 숙박시설인데 그것도 모르고 방송하냐라고 얘기를 하셨죠. 자, 그럼 여러분들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용 숙박시설을 왜 사시죠? 투자로 샀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월세 이런 거 놓으려고 사는 거예요? 시세 차익 누리고? 자, 그럼 볼게요. 월세를 놓는다고 후랭이님이 지금 끄덕끄덕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은 편의점 한 개밖에 없고 빈상가가 요란한 생활형 숙박시설에 묵고 싶은가요? 제가 그래서 그 댓글 보고 실상을 파악하려고 부동산을 다 털었거든요. 지금 드메르에 입주자가 없어가지고요. 커뮤니티 깔아놓은 거에서 수영장, 헬스장 이런 거 있잖아. 오픈을 안 한대요. 그 쇠로 다 잠가놨어요, 쇠로. 제가 가봤어요. 쇠로 다 잠가놨대요. 아니, 자, 다시 여러분들. 생활형 숙박시설. 그죠? 여러분들, 제가 아파트라고 얘기한 거 정정했어요. 생활형 숙박시설인데 편의점 한 개 있고
입주가 안 일어나서 커뮤니티 한 개도 못 쓰고 그 막 물도 안 흐르는데 와가지고 사람들이 숙박을 하고 막 여행을 하고 싶을까요? 컨테이너 보면서. 여자분들이 캐리어 들고 오던가요? 거기에 생활형 숙박시설 즐기려고. 노동자들만. 안 오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안 했어요. 안 오잖아요 라고 얘기했죠. 자,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생활형 숙박시설 가지고 시세 차익 누리시고 하는데 임대 빵빵빵빵 붙어있고 안 팔린다고 빵빵빵빵 붙어있고 사람들이 숙박하러 안 오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자, 제가 북항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I love 북항. 얘기했죠. 근데 숙박을 하러 안 온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월세를 받아가지고 시세 차익을 막 누리고 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북한이 좋아질 거니까. 근데 숙박을 하러 안 오는데.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시세 차익을 누리고 어떻게 관리를 하죠? 월세가가 올라가야 매매가가 올라갈 텐데. 당연하죠. 월세를 못 산다니까요. 시설을 못 누린다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진짜. 자, 그래서 마린시티, 삼익비치, 신고가를 갱신할 때 북항 일대 분양권은 마피랑 무피가 속출하고 있고 지금 입주를 시작했지만 사람들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오지 않는다. 들어오지 않는다. 아파트라고 설명드려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생활형 숙박시설인데요. 그죠? 근데 편의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지금 시장 상황은 이렇다. 지금 이제 불법 전입한 곳들도 찾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AI로 돌린대요. 위장 전입하거나 막 이렇게 전기나 수도를 쓰는 것들을 돌리기 때문에 다 털린다. 그래서 뭐 지금 함부로 막 전입을 막 하겠다 이렇게 덤비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함부로 하면 지금 서울에서 막 불을 켜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불을 켜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큰일 난다. 자, 근데 이제 여기 블라인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직장인들 공무원 사이트에서. 3기 신도시 최소 분양가. 자, 최소 분양가는 제일 싼 건가요? 제일 비싼 건가요? 제일 싼 겁니다. 최소 분양가는 제일 싼 거죠. 자, 근데 최소. 최소니까요. 고향의 창릉 얼마죠? 우와, 창릉. 창릉이 9억 7천. 그러면 이거보다 비싸겠습니까? 싸겠습니까? 비싸다는 얘기죠. 비싸죠. 비싸죠. 최소 분양가. 우와. 본청약이야. 본청약. 사전청약. 장난 아니다. 자, 이 가격을 모르면 어떻게 멸망하는지 자 네이버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이러브 동탄이. 아, 그거 아이러브 동탄이니까 이제 9억으로 10억으로 동탄에서 뭘 살 수 있는지 한번 보죠. 여기 10억으로 살 수 있는 시범 리슈빌이 우파는 안 걸리고요. 여기 자이랑 상록이랑 이런 이제 접근 가능한 단지들이 걸리죠. 저는 창릉보다 왕숙보다 동탄이 100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오. 그럼요. 고향 창릉 왕숙보다는 동탄이 훨씬 좋죠. 드디어. 그럼요. 저는 가격의 논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지를 지나서 서울로 한번 오겠습니다. 이제 올라갑니다. 네. 뭐 요런 단지들을 해서 9억 딱 걸리죠. 낮은 가격 순으로 53. 1층. 네, 53. 요런 것들 나오죠. 예, 고향 창릉 왕숙보다 지금 9억 8천, 9억 9천 갈 거면 여길 가야 된다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입지적으로 7호선에 바로 걸리는 데니까. 철산주공 12단지인데요. 당연히 사야죠. 왕숙 창릉보다 동탄이 한 500배 좋다. 500배 좋다.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가 아니라 가격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데 가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3기 신도시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뭐 평택에 고덕 뭐 이런 데 절대 가시면 안 돼요. 진짜. 그러니까 거기에 직장 있어서 뭐 살아야겠다 하는 분들은 그때 전략을 얘기 드렸죠. 월세 사시다가 용의동에 그 스타필드랑 있다고요. 평택에 사셔야 되는 분들은 용의동에서 그 고덕 막 이렇게 반도체나 그쪽까지 출퇴근하시는 거 안 어려워요. 용의동에 있는 이 편한 세상이랑 그런 특정 단지들 스타필드 붙어 있고 안성구 주변으로 해서 돌아다니기 되게 좋단 말이에요. 사시면서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안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꾸 저보고 뭐 강남 좋은 거 모르냐, 뭐 서초 좋은 거 모르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평택에 용이 편한 세상이 있는 걸 아는 부동산 강사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으로 하시면서 거기 전월세 사시면서 돈을 모아서 뭐 해야 된다? 서울에 집을 사야 된다. 서울에. 갭으로 살 수 있는 단지들이 나왔을 때 바로 슈팅을 해야 된다. 3기 신도시 이런 거 분양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격도 올라갈 거예요. 왜? 사람들이 신축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데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내 돈이 바로 묶여서 절대 탈출을 할 수 없다. 자,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도시 수지. 자, 여기 보시죠. 수지, 자이, 에디시오 뭐 이름이 너무 긴데요. 자, 일단 국평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분양가 얼마입니까? 와, 15억. 15억. 위치 한번 볼까요? 480세대 분양하는데 일반 분양이 480세대래요. 2029년에 입주를 하는데 주변 시세는 11억이랍니다. 그죠? 중도금 이자 후불제 대출도 다 해주고 어쨌든 간에 뭐 괜찮대요. 그죠? 발표는 내년 1월에 하고요. 빨간 선 보이는데요, 빨간 선? 네, 여기. 선만 보이지 여기 없잖아요. 선이 있다고 역세권이 아니라고요. 아니 선이 있으면 뭐해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따지면
뭐 이런 데도 선 다 보이는데 여기 시그마 오피스텔 이러고도 살아도 되겠네요. 선 보이는데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자, 그죠? 너무 비싼 것 같은데. 네. 자, 여기 수지, 자이, 에디온 시티 여기 보시면 여기 맥도날드 보이시죠? 네. 제가 얘기했던 수지 가서 충격받았던 맥도날드가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 진짜 하루 종일 줄 서 있는 맥도날드거든요. 여기 분양을 하는데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시세가 11억이랍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거리가 나오니까요. 자, 그냥 직선 거리로. 그냥 단순. 1km, 1km. 도보, 900m. 도보 14분. 한 18분, 20분 걸린다. 20분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막 사이사이로 해서 뭐 횡단보도 건너가면 20분. 신호등 기다리고 어쩌고. 그럼 역세권이에요? 역세권 아니에요? 아니네요. 아니죠. 아니죠. X. 자, 그러면 이제 수지는 신분당선도 있지만 동천역도 있죠. 그렇죠. 동천역도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와, 씨, 이것도 900m네. 아, 900m 여기. 한 15분, 18분 걸린다. 900m. 900m. 15분, 17분. 근데 여기 다 막 공장 있고 막 물류창고 있어서 매우 좀 쾌적하지 않다. 근데 자이라고 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빵! 하고 이제 힘들어진다. 사면 된다, 안 된다? 사면 큰일 난다. 수지는 어디 사야 하느냐? 어디 사야 돼? 여기에 들어오는 것만 사야 된다. 여기. 구축이라서 안 돼요. 이런 소리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바로 유튜브 영상에 낚여가지고 이런 거 사고 나서 나중에 펑펑 우는 거야, 펑펑. 내 돈 어떻게 하냐고 막 펑펑 우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이런 건 꽤 구축 아닙니까? 아, 꽤 구축이죠. 꽤 구축이죠. 지도로만 봐도 꽤. 하지만 사야 한다. 수지에 내가 살아야 한다라고 해서 실거주랑 투자를 같이 갖고 가야 된다고 하면 어디다? 여기 봐. 그러니까 한성까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허용. 여기 7단지까지는 허용. 아, 이제 8단지 싫어합니다. 8단지. 5단지인데요? 아, 5단지. 이게 8단지 여기. 아, 이렇게 막 이렇게 있죠.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5단지까지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거리상으로 600m니까 뭐 요거는 뭐 허용할 만하다. 허용할 만하니까 요렇게 나오는 여기까지는 여기 1000 경계선 또 갈라주죠. 가면 안 된다고. 항상 물로 갈라주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고. 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물 이런 거, 다리, 도로 이런 거 있잖아요. 갈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까지 하고 이거 보원까지는 좀 많이 멀다.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한성하고 뭐 현대, 그다음 동부 뭐 여기까지는 뭐 가도 좋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많이 물어보셨던 게 여기거든요. 동화삼익 풍림 뭐 이거 뭐 이렇게 막 이슈 있어가지고 막 시끄러웠죠. 근데 사실 여기도 많이 멀다. 많이 멀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강남에 가장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 강남에서 가장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이제 그룹이 있었어요. 누구였는지 혹시 아세요? 이제 민간인 사람 말고 옛날에는 뭐 이제 돈은 이병철 뭐 땅은 누구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강남에서 원래 땅을 많이 가진 분이 있는데 이런 개인이랑 기업이 소유한 거 말고 특정 단체가 강남에 땅을 제일 많이 가진 부류가 두 부류였어요. 종교단체인가? 맞아요. 한 곳은 봉은사, 한 곳은 서울 그 카톨릭 대주교인가 뭐 이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강남 개발이 되면서 봉은사는 강남을 지켰잖아요. 강남에 있잖아요. 근데 이 카톨릭 주구가 어디로 옮겼냐면 어디로? 수지로 옮겼습니다. 아, 땅을 팔고. 자, 세월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죠, 땅값이? 완전히 지금 뭐 몇천 배. 이사를 잘못하면 배가 망신한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종교단체도 지위와 위상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땅을 잘 깔고 있어야 입지를 알아야 한다. 뭐 물론 봉은사 스님들이 그걸 아시고 산 건 아니겠지만 이제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난다. 어쨌든 이제. 봉은사는 전국구가 됐어요. 그럼요. 전국구가 됐죠. 물론 옛날에 봉은사는 이제 뭐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산골에 있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대치랑 도곡 이쪽이 막 채소밭이었어요. 대부분 다가. 그리고 뭐 잠원도 막 이렇게 누에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곳이었잖아요. 그러네. 단국대도 한남동에서 죽전으로 내려간 케이스죠. 뭐 하지만 그렇죠. 뭐 거기가 이제 그 더 힐로 바뀌었죠. 더 힐로 바뀌었죠. 뭐 근데 뭐 위장 전입하거나 이렇게 불법적인 거 하면 안 된다. 투자는 항상 어떻게? 합법적으로. 안 된다. 합법적으로. 불법 안 된다. 3기 신도시는 가면 어떻게 된다? 빵. 고양, 창릉, 왕숙 제가 검증해드렸어요. 서울에 어디 갈 수 있는지. 하급지예요, 하급지. 여러분들이 막 좋아하는 그런 단지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초역세권에 붙어있는 단지도 평수를 낮추면 갈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수지, 자이, 에디온 시티, 에디시온 이런 거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골로 간다. 큰일 난다. 제가 수지를 너무 좋아하지만 네. 수지를 너무 좋아하지만 뭐 특정 또 강사들 중에 막 수지 좋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잘못 가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난다.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25년 1월부터요. 2025년 12월까지 가장 많이 팔린 강남구 아파트는 도곡 렉스입니다. 그리고 대치 2단지고 까치마을이죠. 자, 근데 요거를
공부를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24년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곡 렉슬과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와 레미안 블리즈, 개포 쪽에 이제 아파트들이 들어올 때죠. 근데 여전히 까치마을이 있어요. 까치마을은 사도 되는 아파트인데, 자, 여기서 포인트가 또 2023년으로 가고. 좀 다르네요, 그죠? 오, 좀 다르네요. 아, 네. 근데 여전히 그 순위에 뭐가 있습니까? 도곡 렉슬이 있고 밑에 뭐 까치마을이 있죠. 그러니까 개포 입주 시기 때 이러한 거래량들이 터지는데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서 강자를 구축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직접 몇 년을 봐야 되냐면 갑자기 막 이상한 아파트가 나와요. 그죠?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죠? 이럴 때는 뭐예요? 하락장에 접어들었는데 사람들이 뭔가 특정한 이유로 막 진입을 했겠죠. 와, 씨, 갑자기 막 자곡 힐스테이트 막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거예요? 분양하니까. 입주 시작하니까 떠넘기기 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떠넘기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떠넘기기가 300건씩 터지잖아요. 한 달에 30건씩 거래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까치, 음마, 도곡 렉슬은 어때요? 대치 2단지도. 하락장이고 막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막 고점액 막 물리고 이런 시기, 코로나 장 막 끝나가는 시기인데도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를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이래요. 야, 강남이잖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강남이잖아. 잠깐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SK뷰, 센텀 대림, 두산, 위브, 힐스테이트 막 이런 거 나오죠. 자, 근데 22년으로 가면 어때요? 힐스테이트 위브 막 바뀌잖아요. C형 79 막 이런 걸로 바뀌잖아요. 그럼 이때가 이제 막 불장 때 막 너도 나도 살 때란 말이에요. 너도 나도 살 때. 딱 하면 어때요? 갑자기 위에 애들이 어떻게 됐어요? 싹 사라졌어요. 사라졌죠. 자, 그러니까 이때부터가 본 게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을 볼 때는 그 해에 나오는 거래량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전 한 5년도 정도 되는 거래량을 보고 계속 순위 10위권 안에서 1년에 그래도 몇 건 이상 거래되는, 즉 매달 한 건에서 그러니까 한 건은 좀 그렇고요. 한 3건 이상 거래되는 단지가 뭔지를 보고 그런 단지들을 사야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깔이 좋아지니까 23년부터 바로 학군지로 나올 수 있는 더샵, 파크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고 나서 24년을 딱 가보게 되면 그럼 이제 제대로 정리가 돼 있겠네. 리인뷰. 와, 씨. 저보고 리인뷰 얘기했다고 뭐 욕 엄청 했는데. 그죠? 리인뷰, 푸르지오, 해운대역 푸르지오. 이거는 뭐냐면 주상복합인데 이거 오피스텔이랑 같이 있는 거래.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 그 다음 해 바로 거래량 없어지고 이거 떠넘기게 한 거예요. 이제 리인뷰 나왔죠. 리인뷰 나왔고 드파인 센텀 이것도 이제 반여동에 있는 거예요. 새거 신축. 근데 여전히 뭐예요? 센텀 파크, 힐스테이트 이런 거 있잖아요. 건재합니다. 네, 건재하다. 25년을 빡 하게 되면 거의 폭발했을 것 같은데. 와, 센텀 파크. 와, 동부 올림픽. 위브 더 제니스. 아시아 선수촌 뭐 이런 거는 좀 그런데. 그죠? 이런 순서들로 사야. 센텀 파크 지금 지은 지 10년 다 돼 갑니다. 20년.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여러분들? 센텀파크 위치가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센텀 르엘하고 한참 멀리 있죠, 여기 르엘. 자, 제가 왜 르엘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센텀 파크랑 여기는 초등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여기 중학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중고를 다 도보권으로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는 뭐다? 아무것도 없다. 근데 이 옆에가 얼마다? 7억이다. 그럼 이래요. 붙어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여기 막 이렇게 뭔가 해가지고 아예 생활권이 잘려 있잖아요. 이거를 같이 붙어 있다고 할 수 있나요? 다리로 이렇게 차단돼 있는데. 아니잖아요. 얘 옆에 붙어 있는 게 7억인데 얘가 왜 14억을 하느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같이 붙어 있는 단지에 대한 가격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센텀 파크는 12억이잖아요. 근데 여기 딱 붙어 있는 센텀 더 파크는 11억이잖아요. 이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네. 같이 붙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11억, 12억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17억, 14억, 그러니까 14억 얼마에 분양했으니까 그러면 얘도 14억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좋아요. 14억은 좀 과하면 연식이 됐으니까 10억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지를 보는 거예요. 거래량이랑. 관악 드림타운. 1월부터 해야 되는구나. 와, 씨. 250건. 그러니까 관악 드림타운은 늘 얘기 드리는 것처럼 가격의 상방을 미친 듯이 뚫고 올라가는 단지는 아니지만 뭐다? 내가 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팔 수 있는 단지다. 강남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꾸 뭐 강남 무쇠냐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저 관악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또 150건. 또 1등. 또 1등. 와, 씨, 또 1등 했어. 와. 또 1등 했어. 어떻게 할 거야? 이건 거의 현금이구나.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데이터를 갖고 왔잖아요. 이건 완전 현금이네. 하락장에서도 한 달에 한 건씩 팔려요. 그러네요. 관악 휴먼시아 여기 가시면 안 돼요. 여기 진짜 경사 막 이래요, 진짜. 관악 휴먼시아 가봤다고요, 진짜. 근데 그 하락장에도 관악 드림타운은 팔린다. 와, 또 2등이야. 현금, 진짜. 현금. 자, 20년까지만 볼게요. 와, 이건 현금이다.
현금. 이건 캐시야, 캐시. 이건 그냥 여러분들 데이터. 내놓으면 팔린다. 데이터.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어떻게 지역을 보고 어떤 아파트에 들어가서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철산에 외곽에서 시작을 해서 관악까지 왔다가 사당 이주까지 들어오는 전략을 짤 때 어떤 아파트를 골라야 되는지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와, 구로두산. 제가 좋아하는 구로두산. 맨날 타이거님 구로두산 민다고 그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걸 알고 갖고 온 거예요. 제가 오면서도 오늘 이 주변 둘러보고 왔는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제 지금 다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다. 자, 20년에도 상방을 찍었고, 구로두산 없어요, 여러분들. 와, 또, 현대. 제가 구로 현대 좋다고 했더니, 구로 현대 갖고 있냐고 없다니까요. 데이터 보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와, 또 구로두산이네. 현대는 사라졌는데 구로두산이 또 나왔네. 그죠? 이런 거 분양하는 거예요. 도시, 도생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걸러야 된다. 직전 데이터에서 특정 단지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까 자곡 이런 거 힐스테이트 보여드렸잖아요. 들어가면 안 된다. 또 현대, 또 구로두산 또 나왔네. 그니까요. 그래서 구로두산도 현금이다. 와. 그러네. 와. 그러네. 와, I love 구로두산.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그죠? 5위 안에 들어가죠. 현대랑. 성동구도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뭘요? 성동구는 관심 많으니까. 성동구 한번 해볼까요? 한번 좀 이거 또 제 말이 맞아서 또 상처받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 성동구에도 센트라스가 들어가죠. 근데 상대적으로 센트라스는 평지인가요? 언덕인가요? 평지죠. 평지고 그나마 신축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서 나오는 건데 얘네도 국평이 20억을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밀리다가 행당 대림이랑 행당 한진타운까지 이렇게 간 거예요. 자, 그죠? 근데 어때요? 레미안, 옥수리버젠, 그죠? 텐즈힐 나오는 단지들 있죠. 벽산 이쪽 다 언덕 금호동이잖아요. 파크힐스 언덕이죠. 서울숲 한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금호두산. 와, 100건씩 거래되네. 얘네는 워낙 좋은 입지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10위까지 볼게요. 그렇죠. 10위까지 볼게요. 성동구 또 좋아하시면 아이러브 성동구잖아. 똑같잖아요. 센트라스, 텐즈힐, 옥수리시, 옥수삼성, 두산. 와, 강한 애들이 이렇게 그럼요. 항상 똑같아요. 딱 자리를 잡고 있네. 그러니까 이 순위 자체가 안 변하는 건데 저는 그 가격대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트라스를 줄 거면 차라리 옥수리버전이랑 더 안쪽으로 들어오겠다는데 사람들이 그 깨끗한 그 균질함에 대한 것들을 포기를 못하니까 센트라스에 슈팅이 나오는 건데 센트라스는 당분간 계속 갈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23년 파크힐스, 센트라스, 행당 대림. 전통의 강자가 계속 가는 거예요. 맞아요. 옥수 삼성, 리버뷰자이, 텐즈힐, 벽산 두산. 계속 거래가 되는 거예요. 현금. 계속 현금. 자, 22년도 가볼까요? 드림아재, 이제 그때 막 한참 금호대우, 금호 두산, 대림타운, 옥수 삼성 계속 나오잖아요. 센트라스, 파크자이, 벽산, 두산. 와, 또 나왔네. 하락장에도 팔린다. 두산. 와. 두산은 계속 그러니까 위치에 금호 두산 좋다니까요. 가성비로 진짜 좋다니까요.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중구 한번 해볼까요? 동작구 해달라는데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재방송이니까요. 남산타운 거래되죠. 살기 좋은 곳이니까. 근데 언덕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약수 하이츠. 도시형 이런 거 버려야 됩니다. 황학동에 있는 거는 나홀로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고요. 21년도에 약수 하이츠. 하락장에도 팔린다. 듀오 이건 뭐야?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그런 것도 이런 거 사면 안 되니까. 23년 가야 돼요. 약수 하이츠. 남산타운. 서센자, 그죠? 서센자. 24년도에도 약수 하이츠. 와, 약수 하이츠. 지금 이거 14억 넘었더라고요. 와, 약수 하이츠 언덕 끝에 있는 게 지금 14억에 거래됐다 하더라고요. 이 9억이 안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한 게 8월이거든요. 8, 9, 10, 11, 12, 5개월 동안 5억이 올랐어요. 한 달에 1억씩 올랐죠. 네. 미쳤다. 와, 6억. 언덕이라서 살기 불편해서 언덕은 관심 없으니까 안 돼요가 아니라 가격이 오르잖아요. 단 거래량은 어떻다? 많지 않다. 25년에 힐스 상도. 사당 롯데 좋아요. 신동아 리버파크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상도 레미안 좋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늘 얘기한 애들이 이제 요런 거 동작 정도는 한 상위 한 6개 정도만 봐야 된다. 마용성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친절해요. 제가 이렇게 불친절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불친절하대요? 이게 말투가 너무 양아삘이 난다. 함부로 말을 한다. 그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세요. 신동아 리버파크. 힐스 상도. 언덕에 있지만 괜찮다.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스트라이크 돈이 딱 이만큼이었는데 이게 이제 너무 넘사벽으로 가니까 한정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단지들 괜찮다는 거죠. 동작구에서. 자, 그리고 23년까지만 한번 볼게요. 신동아 리버파크. 와.
상도도 로이파크 뭐 이건 분양할 때니까 뭐 그때쯤으로 해서 뭐 로열 뭐 이수는 좀 잘 모르겠고요 사실. 예, 뭐 이렇게 나오는 게 뻔합니다. 예, 뻔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입지가 밀린다고 해서 함부로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뭐 정답지를 좀 드릴게요. 이제 서울에 못 가는 분들이 있는데 부산에서 사시는 분들은 좌동에서 소형 평수, 신혼부부든 뭐 아기가 한 명 있는 집이든 이런 집들은 월세를 사시면서 투자금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저희 상담 오신 분 중에 이거를 실천을 하셔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갈아타기를 하고 나서 이제 오시는 분인데 와, 이분 두 분이 공무원이에요. 와. 공무원인데 지금 갈아타기를 이런 전략으로 하셔가지고 지금 꽤 괜찮은 아파트를 갖고 계세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인데 이제 저한테 상담을 오셔서 이러는 거야. 네가 말하는 것처럼 나도 언젠가는 토지가 풀릴 것 같아. 근데 내가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나는 서울을 하나도 몰라. 그러면 투자랑 실거주를 어떻게 분리해야 되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좌동에 오셔서 월세를 살고 지금 타이밍을 봐야 되니까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 돈을 모으는 시점을 봐야 된다. 그럼 돈을 모아놓고 미리 공부를 해야 되니까 나는 너네가 부부니까 같이 임장을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와, 이번 명절에 부부 2명이서 아이를 양가에 맡겨놓고 임장을 오십니다. 대단하시죠? 이분들은 잘 되실 거예요. 왜? 이분들은 투자랑 실거주를 분리하고. 그러니까 좌동에서 월세 사시면서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면 보증금 2천에 월 70으로 살 수 있는 집들이 되게 많아요. 부산에서. 그러면 거기서 뭐 부부 합산 한 8천 정도 연봉을 모은다고 하면 1년에 5천만 원 못 모을까요?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두 공무원이 대출이 엄청 잘 나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퇴직금을 뭐 담보 대출로 해가지고 끌어가지고 하시면 나중에 뭐 주택연금을 하든 뭘 하든 나중에 방법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죠? 자, 그 다음에 대구는 너무 평평하고 급지가 이렇게 균열적으로, 그러니까 균질적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아이를 학군지에서 키우고 싶은데 그 집을 지금 당장에는 못 써. 만촌동에 가시면 우방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20평대 월세 사시면 100만 원 언더로 애 키울 수 있어요. 만촌 우방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만촌 우방에서 사시면서 아이를 키워도 되고요. 나는 아이에게 교육비를 많이 쓰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 있죠. 그 상인동에 가면 보성은하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여기 월세 진짜 싸거든요. 처음 들어봅니다. 예,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맥도날드도 있고 롯데백화점도 있고 그 다음에 스타벅스도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신월성 상권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수리해서 들어가 있는, 수리되어 있는 집들을 들어가셔가지고 월세 사시면 돼요. 그리고 그 외에도 대체지로 쓸만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구는 그렇게 공무원 또는 다른 직장인들이 돈을 모아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너무 많다. 동구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살 수 있는 곳들이 많은데 저라면 뭐 보성 그쪽에 있는 은하아파트나 상인동의 보성은하나 아니면 만촌우방 정도 가가지고 월세 살면서 아이들 키우겠다. 충분히 가능한 전략이다. 자, 그리고 울산은 늘 얘기 드리는 것처럼 세양청구라는 최고의 아파트가 있어요. 초품화 남구에서. 그럼 거기서 애 초등학교 때 키우면서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남구 쪽으로 점프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정 현대 홈타운에서 월세 사셔도 돼요. 거기 월세 별로 안 비싸요. 이런 것들이 무지성으로 강남에 투자해야 되고 W가 왜 안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동탄을 욕하고 검단을 욕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어떤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거지. 그걸 왜 못하는 거에 대한 변명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좋은지 모르냐고요. 그건 다 알죠. 그럼 여러분들은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수도권 분들은 어떻게 해요? 수도권 분들은요, 사실 서울은 어쩔 수 없이 외곽에 사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사회생활을 초년도에 시작하는 분들이 1억, 2억이 없을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서울 강의 때, 와, 진짜 깜짝 놀란 게 남자 공무원분이 지방에서 나고 자랐는데 이제 마포 쪽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대흥역이랑 광흥창역 주변에 빌라에서 월세를 사시면서 자기 돈을 진짜 알뜰살뜰하게 모으는 거예요. 한 달에 월세 내고 생활비하고 기타 등등에 대해서 한 100만 원 정도, 150만 원 정도 쓰시고요. 나머지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매달 모으는 거예요. 왜? 내가 나중에 신용대출이랑 찬스가 왔을 때 쓰려고. 그러니까 실제로 서울에서 하셔야 되는 분들은 외곽으로 밀려나시지 말고요. 직주 근접을 할 수 있는 조금 수준이 낮은 곳에서 월세를 사시는 거 말고는 실제적으로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픈데 실제로 그 전략을 실천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번 강의 때 와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하고 있는 전략이 맞다고 생각하냐? 네,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요즘에 너무 결혼을 안 하시잖아요. 근데 공무원들이 서울에서 실거주를 마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너무 안타깝긴 한데 결혼을 하는 겁니다. 한 명의 돈은 오롯이 모으면서
한 명의 돈으로 생활을 하면서 점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 연봉으로도 아이 한 명 낳아서 서울에서 실거주 마련하는 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단 아꼈으면. 남들 하는 것처럼 다 하면서 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근데 그 급지에 대한 선택들이 저는 마포 아니면 뭐 그 주변에서 여건이 나오는 그런 빌라촌에서 조금 월세 생활을 시작하면 난이도는 너무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노력해서 지금 안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저희한테 상담을 온다. 그들이 증명을 하고 있다. 공무원 맞벌이로 충분히 대출도 감당할 수 있고 아이도 키울 수 있고 좋은 단지에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 시간을 얼마나 둬야 되느냐? 가늠을 해보니까 한 7년 정도는 되게 7년 정도는 실제적으로 많은 애를 쓰면 그게 가시권에 들어오더라. 가시권은 서울에서도 집을 살 수 있다. 7년 정도만 노력하면. 단 뭐다? 해외여행 금지, 해외여행 금지, 사치 금지, 수입차 금지. 그러니까 이 정도 노력은 해야 된다. 우리 부모가 내가 금수저가 아니고 일반인으로서 노력을 해서 한다면 한 7년 정도는 노력을 하면 서울에 그래도 자가에 이렇게 비집고 들어갈 틈 정도로 만들 수 있다. 비집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틈 정도로 만들 수 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상담을 와요. 근데 가능하더라. 그리고 되도록이면 빨리 실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강의 오신 분이 인천에 집을 사셨더라고요. 영종도에. 제가 빨리 실패한 게 올바른 건가요? 라고 해서 검증을 하러 오신 분이었는데 그분은 자기가 틀렸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팩트로 듣고 싶어서 강의를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드렸더니 당신이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주니 내가 여기서 샀던 거를 빨리 정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서 좋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가 실패했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혹시 30대이거나 아직 40이 안 된 분들은 정말 스스로한테 이렇게 박수를 쳐주셔야 돼요. 왜? 내가 좀 더 나이가 먹기 전에 깨달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깨달음을 준 시기가 빨리 온 거잖아요. 그건 대단한 거예요. 자, 그죠? 그래서 지금 투자와 서울에서도 실거주를 분리하는데 뭐 해야 되냐면 일단 1억까지는 돈을 모아야 한다. 1억도 안 모았는데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죠? 다 사기꾼이에요. 다 사기꾼이에요. 안 돼요. 1억도 없는데 무슨 집을 사요, 서울에서. 못 산다니까요. 그리고 지방에 지금 이상한 갭투 하면 그대로 사망이다. 왜? 데이터로 증명을 다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전략들을 잘 짜셨으면 좋겠고요. 60평이네요. 전용 79평. 네, 79평이고. 뭐 이 정도면 아마 진짜 전면뷰가 나오고 막 엄청나게 좋은 그게 영상 찾아보면 막 W에서 막 박수 치는 그런 곳일 거거든요. 저는 여기를 사겠다. 레드펠이 벌써 50억이잖아요. 50억이잖아요. 음마가 37억. 전 여기를 사겠다. 렉설 41억이에요. 아까 거래량 보셨죠? 도곡 렉슬. 도곡 렉슬은 뭐다? 현금이다, 현금. 맞아요, 현금.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릴게요. 지금 W에 사시는 분들도 저희 톡방에 오셔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야, 나 지금 70평에 사는데 왜 강남에 30평이 우리 집보다 비싼 거야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W를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W에 사시는 분들은 부산에서 최고위층 자산가가 맞습니다. 나쁜 말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W에 사시는 분도 LCT에 사시는 분들도 너무 대단하시고 자산가고 성공하신 분들이 맞아요. 근데 후랭이 TV를 보시는 분들은 W한테 이렇게 박수를 치는 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 정확한 부동산 논리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산의 점프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서울로 진입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와 근거를 가격으로 갖고 온 거예요. 강남이 W보다 수십억만 배 좋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점프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내가 부산에 살아서 이제 뭐 만족하고 아무런 그런 돈에 대한 긁힘이 없다. 나는 남과 비교도 안 되고 나는 그냥 부산에서 행복하게 죽을 때까지 살면 됐다 하는 분들은 왜 저희 영상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자기가 너무 만족하고 너무 행복한데 뭐 후랭이 TV에서 막 W를 찬양하는 방송을 해주길 바라시는 걸까요? 자기도 뭔가 투자를 하고 점프하길 바라시는 분 아닐까요? 저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너무 다양한 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W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LCT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부동산 강사니까 왜 이 가격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똑같이 비교 안 하면 또 왜 똑같이 비교 안 하냐고 하기 때문에 75평이었죠, 아까. 70. 아까 전용 60이었습니다. 네, 전용 60 하면 뭐 요 정도 되겠네요. 그죠? 와, 더 비싸네요. 그죠? 49억이었는데 60억.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런 차 있고 이런 인프라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대한 인프라를 누리는 건데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즘에 또 질문이 이거예요. 법인으로 레지던스, 이제 LCT도 보면은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제 여쭤보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생숙은 이제 주택수에 안 들어가니까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숙박을 하려고 산 게 아니잖아요. 생숙을 누가 숙박으로 돌리려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막 50억, 60억짜리를.
그러면 결국 여기에 그 전입이 안 되지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건데 지금 정부에서 뭐예요? 연장을 해주고 있지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LC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년에 1억 넘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대요. 근데 이게 지가에 대한 산정들이 돼서 변동이 되게 되면 이행 강제금이 계속 올라간대요. 그럼 버티실 수 있을까요? 근데 생활형 숙박시설로 계속 써야 되면 내가 결국에는 실거주를 못하거나 이걸 숙박시설로 돌리게 되면 그걸 또 위탁업체에 맡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위탁업체가 나쁜 짓을 하게 되면 그 이익을 내가 똑바로 가져갈 수 있나요? 어렵겠죠. 그게 옛날에 뭐예요? 분양형 호텔이었잖아요. 강원도랑 막 이쪽 바닷가 라인 쪽에서 저기 동해 서해 막 이쪽으로 분양형 호텔 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죠? 다 승승장구했나요? 폭망했나요? 폭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때 막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들이 나오면서 가장 자금이 많이 유입된 게 생활형 숙박시설, 뭐 도시형 생활주택 막 이런 것들인데 그런 변형된 곳들에 들어가는 것들이 정당한 방법이 아니니까 다 어떻게 되는가? 다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파트만 하셔야 됩니다. 아파트만. 옛날에는 땅을 해도 됐고요. 뭐 여러 가지 막 공장도 해도 됐고 뭐도 있는데 그 난이도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상가도 해도 되는데. 지금 강남도 빈상가 많잖아요. 마용성도 빈상가 많아요. 왜? 사람들이 그 수요를 안 받쳐주니까. 그리고 집에서 누리는 편익들이 너무 올라가요. 그러니까 가격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LCT도 좋고요. I love LCT, I love W 다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가격을 보자 이거야. 가격을 보자. 동탄도 산다 안 산다? 저는 안 사죠. 여전히 사지 않는다. 60억. 와, 60억이면 어디를 사야 되냐면은요, 여러분들. 여기를 가야죠, 여기. 청담 루엘 가야죠, 청담 루엘. 60억 써있네. 60억. 제가 가격을 외우고 있다니까요. 60억 청담 루엘 가는 거다. 진짜. 청담 루엘 가야 된다. 가격의 논리로만 얘기를 드리는 거다. 그리고 부산에서 최고 부자기 때문에 절대로 긁히시면 안 된다. 아시겠죠? 여기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황금성은 언제든지 갈아타기 가능한 아파트. 이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하락장 갈아타기 포인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요쯤 살면 이제 송파 가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자, 옥수동에 내가 살고 있어요. 옥수동에 살고 있는데 조금 이제 여력이 나아진 거예요. 그러면 강남은 좀 버거운 것 같고 엘리트 쪽 가고 싶은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들죠? 리버젠은 항상 잘 팔리는 단지. 19년에 얼마였냐면 한 12억 정도 했죠. 12억 정도 했죠. 그리고 이제 막 불장 끝나갈 때쯤 상방 때 16억이었어요. 그죠? 16억. 자, 기억하세요. 16억. 이제 불장 때 갈아타야 되는지 하락장 때 갈아타야 되는지. 자, 근데 16억 하던 게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12억. 근데 보세요. 하락장인데 거래량 데이터가 어떻게 됐습니까? 더 늘어났네요. 올라갔죠. 그러니까 떨어졌는데 팔든 뭐 하든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잠깐만 16억에서 12억이 됐어요. 12억이. 자, 근데 이제 엘리트를 갈아타는 방법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 엘리트든 리센츠는 다 똑같으니까. 불장 때 얼마였습니까? 24억이었죠. 근데 아까 얼마 했어요? 16억이었잖아요. 그러면 얼마 차이 나요? 24 빼기 16하면 8억 차이 나죠. 8억. 자, 근데 얘가 어디까지 떨어졌어? 19억까지 떨어졌죠. 20억 막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보면은. 그럼 아까 얼마 했어요? 16억에서 12억까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락장 때 갭이 붙어요. 근데 얘는 거래량이 항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장에 갈아타려면 아까 뭘 봐야 됐어요? 제가 그래서 어디 단지가 계속 거래되는지를 봤잖아요. 그런 단지를 갖고 있어야 하락장에 갭이 붙을 때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저기 뭐 고양 창릉 이런데 단지를 갖고 있어가지고 하락장에 갈아타기 해봐야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리죠. 안 팔린다. 그러니까 상승장 때 이렇게 해가지고 갭이 점점 벌어지던 게 왜냐면 큰 것들이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붙거든요. 그 갭이 붙는 것들을 이 그래프를 보시면 나오는데 내가 못난 일이 아니라 좋은 걸 갖고 있어야 팔 수 있다. 그러니까 관악 드림타운이 좋은 거예요. 왜? 하락장에도 거래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사당 이수까지 가려고 했는데 붙었네? 저 때는 7억이었는데 지금 한 5억까지 붙은 거예요. 그러면 2억이 준 거잖아요. 그럼 갈아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는 목표점과 내가 지금 현실에 갖고 있는 것들이 거래량이 나오는지를 보고 나서 하락장이었을 때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도 뭐다? 던질 수 있어야 되는 용기와 내 물건이 팔리는 단지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하락장에 갈았다. 이거 근데 와 진짜 지금은 잠시 장난 아니네요. 예. 이거 뭐 SK 하이닉스 차트도 아니고 이게 더블. 와 이게 어떻게 진짜 못 잡아요. 엄청나다. 잠주 볼까요, 잠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잠실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40억이 넘었잖아요. 12년부터 뭐 30억이 올라가면 1년에 얼마씩 오른 거야? 2억 5천씩 오른 거야. 일반인 1년에 2억 5천 어떻게 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축, 뭐 신축, 뭐 지하주차장 연결해 입지만 보고 가는 거야. 더 심해질 거야. 더.
왜? 직주 근접에 대한 요구들이 미친 듯이 나올 거예요. 보세요. 여기 초중고 다 있잖아요. 포기할까요? 포기 못해요. 근데 얘네도 딱 사이즈 보니까 얘네만큼 만들겠죠. 네. 근데 여기 바로 지하도로 연결되겠죠. 다 되죠. 근데 보세요. 여기에 르에라고 레미안 아이파크가 지금 40억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도대체 얼마를 가야 돼요? 근데 전 90억 생각한다니까. 미래에 지어질 거예요. 파크리오도 30억, 40억? 그럼 얘 50억 넘겠죠. 강남 3구에 대한 가격 논리를 이해를 하고 나서 나만의 강남을 찾아야 되고 내가 멈출 수 있는 캣바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캣바를. 그러니까 긁힐 게 아니라요. 내가 지금 정확하게 취해야 되는 포지션이 뭔지, 내가 어떠한 전략으로 와야 되는지. 제가 정말 놀란 게 저희가 이제 방을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를 되게 지지해 주던 분이 계셨거든요. 특정 경기도 지역에 사는 분인데 지역을 언급하기는 그렇고 수지랑 수지였나 하여튼 어떤 지역이랑 뭐 이렇게 수지 아니었고 하여튼 어디랑 그분이 사는 경기도 지역을 이렇게 장위였나 하여튼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구분을 하다가 에이 그게 어떻게 그 지역하고 비교가 되오라고 하는 순간에 저를 그렇게 지지했던 분이 바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는 지역에 대한 부심보다는 내 돈을 어떻게 점프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고점에 물리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적어도 서울에서 들어서 알만한 지역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아직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26년에 어떠한 대책들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결론을 지어드리면 지금 제가 했던 예측들이 맞았다라는 게 아니라요. 저는 시장도 본 것도 아니고요. 정책도 본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마음만 본 거예요. 왜? 사람의 마음은 절대적으로 편한 물리적 거리. 그 다음에 주변 여건. 그 다음에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에 대한 편의성을 하는 거지. 뭔가 새 거여야 되고 뭐 좋아야 되고 남들에게 뭐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뭐만 봐야 된다? 입지만 봐야 된다. 그리고 오늘의 결론은 저는 동탄을 사랑한다. 갑자기? 동탄을 사랑한다. 동탄분들 저한테 너무 억한 심정 가지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가격에 대한 논리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동탄 정말 살기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그 골프장 붙어있는 아파트들은 진짜 가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삶의 편의성과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난이도를 주는데 이제 뭐냐면 가격 차가 벌어지는 것들이 보이니까 동탄에 계시는 분들이 수익을 얻으셨으면 좀 서울로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논리인 거지. 동탄은 가치가 없는 동네가 아니고요. 송도도 가치가 있는 동네고 다 좋은 동네예요. 근데 적어도 호랭이 TV를 보시는 분들은 부동산에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얻고 싶으신 분들이니까 현실을 알려드리는 거지. 절대 특정 지역을 폄하할 마음은 1도 없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 재건축.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이번에 대통령이 분당 사람이기 때문에 속도를 내긴 할 거예요. 근데 분당에 속도가 붙으면 분당을 기다리실 게 아니라요. 강남으로 빨리 들어오시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땡큐라고 얘기를 하시고 들어오세요. 그걸 기다릴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제2의 강남을 이제 못 만든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라고 저한테 물어보셔서 그 응답에 답을 하면 분당은 좋아질 거다. 그때 이번에 분당에 그 분양한 거 26억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럼 빨리 팔고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분당은 속도가 빨라질 거다. 그러니까 경기도는 경기도일 뿐이다. 다시 한번.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만 해도 서울 핵심지 지역에 분당처럼 쾌적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곽으로 나간 거예요. 그거는 오스텔로이드가 지은 강남에 집 사고 싶어요라고 보시게 되면 일산에 있던 분양가가 분당보다 가격이 높았고 한때 삼봉과 그 다음에 평촌에 있는 집들이 강남에 있는 구축 아파트보다 비쌌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라니까요. 자꾸 물어보지 말고. 여러분의 돈이잖아요. 그러면 비용을 지불하고 상담을 하든지 자본주의 논리대로 가야 되는 건데 분당이 좋아진다고 늘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자, 아까 기사 가지고 왔죠. 분당에 롯데백화점이 영업을 안 한대요. 폐점한대요. 폐점. 분당이 소비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 모든 소비력이 판교로 몰리고 있다. 그럼 판교에서 신고가가 나온다. 근데 판교는 판교일 뿐이다. 왜? 강남에게 밀리기 때문에. 역삼 로키가 30억을 넘었어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판교 대장보다 역삼 럭키가 이제 상방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역삼 럭키, 구축의 복도식의 테트리스 해야 되는데. 그린라이트가 켜지는 지역들이 점점 좁아지네요. 그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압축.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구슬처럼 이렇게 압축되는 이렇게. 예. 왜? 물리적 거리에 대한 마음이, 심적인 거리들이 막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사람은 불편한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영상들 찾아보시면 버스랑 비행기에서 담배 피는 영상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옛날 영상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옛날에 차력쇼 같은 거 보면 병 뚜껑 이런 거 이빨로 따고 이런 거 있고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막 물리적으로 차를 타고 택시를 타고 막 통금 있고 이런 시대를 견디는 건데 대한민국이 너무 살기 좋은 나라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불편함에 돈을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공부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있잖아요. 혹시 이런 마음 가지시는 분 있어요. 이번에 명절에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뭐 봄이 되면 공부를 시작하겠다. 100% 멸망할 거예요. 명절에 여행 간다는 마음 먹는 순간 부동산 투자로 돈 절대 못 벌어. 그러니까 이미 자산 가면 오케이. 근데 내가 이루지 못했는데 뭐 여행 갔다 와서 공부하겠다. 100% 멸망할 거예요. 명절에 공부해야 돼요. 구로가 노원보다 좋습니다. 예. 이 자꾸 초록색 글씨 쓰시는 분이 여쭤보시는데 예. 멤버십, 저희 멤버십. 구로, 예, 구로 빨리. 구로가 노원보다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 생각합니다. 구로 레미안 갖고 계세요, 저 인베스터님은. 아, 그러면 뭐 팔고, 괜찮아요? 팔고, 뭐 아니면 점프하셔도 되고요. 아직 좀 더 가지고 계셔도 좋아요. 그럼 구로 레미안이라면 어디로 점프해요? 구로 레미안 정도면, 멤버십이시구나. 10억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풀로 대출 받아서 5억 가지고, 15억 가지고, 뭐 답이 나왔네. 어디까지 가요? 어딜 가겠냐. 마포가 가능해요? 와, 지금 매물 다 잠겼네. 뭐 이런데 뭐 내골 해서 좀 들어온다거나. 좀 빡빡한 것 같아. 빡빡하긴 빡빡하네요. 매물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네, 없잖아요. 뭐야, 이거. 뭐 여기 언저리로 물리는 뭐 이런데. 약사. 와, 지금 매물 한 개 있어.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신당 삼성? 뭐 요 정도까지는 한번 노력해 보실 만하다. 내고해서. 이쪽 붙는. 뭐 이거 어려우면. 와, 진짜 뭐 아니면. 이거 좀 미쳐들어. 여기 남산타운 이 정도 오셔야 되겠네요. 남산타운이 좋으니. 그리고 이게 좀 어려우면, 사실 제가 여기까지 안 오고 싶은데, 이런 데까지 와도 좋다. 이런 데 가치 있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지금 이제 가격 자체가 지금 완전 넘사벽으로 가기 때문에 구로 레미안을 가지고 계신데 대출이 없다. 그렇게 하면은 상방으로 여기까지 들어와서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전략을 짜야 된다. 왜냐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건이 없어요. 약소 IH 보세요. 17억인데 물건이 없다. 하나? 전세 한 개 있고 월세. 매매 하나? 금호두산 지금 보세요. 10억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얘기했는데 지금 17억 이하로 매물이 없잖아요. 이게 입지다, 여러분들. 옥수현대 매물 없죠? 와, 그럼 제가 얘기했던 서울숲 프로지 보자. 매매 20개. 23억이네. 와. 한강도 안 보이는데 23억. 한강 보이면 바로 30억. 입지다. 자, 보세요. 여기 서울숲 푸르지오에 옥수초등학교 한 개 있거든요. 역세권 아니에요. 이거 일로 해가지고 불편하게 가야 돼요. 네. 근데 한강 조망이 나오고 영구 조망이죠. 자, 여기는 뭐냐면 중랑천이에요. 여긴 한강 아니에요. 그래서 응봉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응봉을 안 좋아하는 게 서울숲이 보이는데 이쪽을 보고 나서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막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응봉 이쪽 1구역이랑 뭐 이런 것들은 보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중랑천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서울숲은 바로 한강이 보여요. 한강. 자, 근데 놀라운 건 마주 보는 게 뭐다? 압구정 현대사. 압구정. 조망권의 가격을 배팅하는 건 매우 올바른 투자다. 한강 요만큼만 보이면. 자, 그리고 이번에 정말 놀랐어. 지주택은 추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원수한테만 추천해요. 와, 근데 저희 이번에 상담받은 분 중에 이제 그 임장 오시고 한 분 중에 지주택에 15년 동안 투자를 하셔서 승자가 된 분이 있습니다. 요 근처에 요 지주택이거든. 근데 이분이 어떻게 살아남으셨느냐? 15년 동안 이 조합원에서 임원 활동을 하시면서 조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신 거예요.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해야 지주택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여러분들은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신 거죠? 임장도 비싸니까 못 가겠다. 상담도 비싸니까 못 가겠다. 무료로 나눠주는 뭐 애들이 많던데 너는 왜 돈을 받냐? 그럼 거기 가서 성토하세요. 화이팅! 근데 여기서 한강이 깨끗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요. 제 이분 찍은 사진 봤거든요. 거실에서 한강이 진짜 이만큼. 손흥민도 아니고 무슨. 손흥민도 아니고 한강이 딱 이렇게 쪼매나게 여기 손톱만큼 보이는데 40억. 이제 한강 냄새만 나면 손흥민처럼 포즈하는 순간 바로 40억 돌파한다. 40억. 와, 충격. 마상이 봤어, 마상. 한강이 요만큼 보이는데 40억. 새 거라고. 매물이 없어. 전세만 있는 거야. 못 파니까 지금. 매매 7개 있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손흥민처럼 한강이 보이는데 40억을 돌파한다고요. 이게 입지다. 뭐 아까 구로 레미안 사시는 분은 뭐 청계, 한신, 뷰플러스 이 정도까지 와도 되는데 여기 지금 답심리 좋아지고 있거든요. 크래시티어. 보세요. 크래시티 지금 17억이 넘어요. 와, 진짜 이거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전농 우성이 그렇게 좋은 아파트가 아니거든요. 보세요. 매매 3개 있다니까요. 전농 SK도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이제 좋아진다라고 하고 뭔가 바뀌는 것들이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안, 삼선, 레미안 여기 이런 데도 매물이 없고 전세 13개.
여기 가보실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기 되게 난이도 극상이거든요. 이 여기 주변 자체가. 조금 와, 약간 충격적이에요. 약간 가보면 뭐 이런 느낌 드는데 지금 여기도 전세가 없어요. 물론 여기 학교 있어요. 여기 현대홈타운 쪽으로 이렇게 사이 골목 들어가면 초등학교 다 있거든요. 근데 진짜 좀 약간 난이도가 있어요 보면은. 근데 여기도 전세가 없는 거예요. 답심리 파크자 여기 보세요. 월세 전세가 아예 전세 없다니까. 답심리 파크자 그나마 살만하거든요. 보세요. 두산 월세 한 개 월세. 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 서울의 난이도가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전고점에 몰려서 호갱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상한 생각을 빨리 버리고 23579에 걸리는 거 사라니까요. 자, 좋아요. 아, 갑자기 덥네요. 지금 보세요. 지금 반팔 입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열성적으로 하는지 알겠죠? 진심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여기를 무슨 은평구라고 얘기하는 진짜 이상한 논리가 있는데 보세요. 전세 1개, 3개, 3개. 전세 매매 13개. 지금 여기 몇 세대인 줄 아세요? 단지 정보. 2000세대인데 매매가 10개 있다니까요. 2000세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4년차 신축. 자, 여기 나와 있죠. 은평구 응암동. 하지만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아실 한번 볼게요. 아실 좋아하시는. 입지다. 아, 이 구파발이 뭐야. 여러분 들으셨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마음의 소리가 나와요. 구파발, I'm sorry 구파발. 네. 보세요. 자, 분양했던 가격으로 쭉쭉. 5구네요. 84로 봐야죠. 84.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되나 이게 지금? 자, 보자. 8월에 12억. 그죠? 매매. 네. 14억. 은평구도 올라가. 최고가 찍었네요, 벌써. 3개월 만에 1억. 네네. 1억. 한 달에 3천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테나 단지들은 3호선. 와, 파리바게트, 컴포즈, 올리브영 있네, 올리브영. 와, 빡, 애 보내면서 3호선 타고 스타벅스 가서 커피 빡 먹고 가격 1억 빡 올라가고. 이래도 은평구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저는 거짓말하는 거 진짜 싫어해요. 자, 이런 거예요. 물만 먹어도 살찐다. 100%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는 정확하게 입지를 알고 그 지역에 대한 가치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스트라이크 존을 이렇게 잡는 건데, 자, 상대적으로 저는 요즘에 어디가 좋아 보이냐면 이게 너무 밀리니까 제가 여기 싫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거 있죠. 명일 GS 싼 거예요. 13억. 그러니까 아까 구로레미안 계시는 분은 이런 데 중에 뭐 명일 GS나 이쪽에 있죠. 좀 가격이 뭐 고덕 주공 구단지나 명익 3일 뭐 이런 데 있죠. 요런 데 좀 오셔도 괜찮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싸다. 상대적으로 좀 눈에 고덕 안암 이런 데 좋거든요. 고덕 안암. 왜냐면은 지금 여기 명일이랑 이쪽이 구분다리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이 지금 이제 막 좋아진다고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지금 이제 들썩들썩 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선택지가 너무 좁아지니까 뭐 명일 GS나 뭐 고덕 안암이나 이런 데는 한 14억대로 올 수 있잖아요. 14억. 와, 진짜 열심히 봐요. 15억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좀 대출을 좀 끼고 뭐 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좀 괜찮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막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가 이렇게 뭐 역세권을 끼고 있다는데 여기는 좀 솔직히 가보면 좀 약간 외곽 느낌 들거든요. 근데 고덕 안암은 초등학교 바로 앞에서 배재고등학교 끼고 있고 여기도 명문학군인데다가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멀지 않아요. 거리 제기해볼까요? 700m. 뭐 그렇게 해서 하면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다. 네. 라는 뭐 캣바를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좀 와도 좋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이제 요즘은 요쪽. 강동이랑 길동 이쪽 있죠. 이쪽에 지금 좀 뭐 털을 잡았다가 또 안으로 들어오는 전략을 짜도 좋지 않냐. 왜냐면 길동역이랑 여기도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연장 이런 거 있잖아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 말고 있는 거 가지고 판단을 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노력을 하죠. 약수 하이츠 매물 한 개. 언덕에 있는 집 왜 사냐고 했던 분들 다들 반성하셔야 돼요. 서울이 좋은 건 아는데 네. 좋은 곳은 평범한 월급쟁이들은 접근하기 힘들 정도로 올라버려서요. 유유. 네, 그러면은 지방에 투자하는데 얘기 드렸잖아요. 해운대, 주복 삼총사, 동부 올림픽 아파트, 뉴비치, 대연, 뭐 뉴비치. 그런 거 다 얘기 드렸잖아요. 막 그런 느낌일걸요? 수도권에 살고 계시니까 네. 지방은 좀 점점점.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가지신 게 없는데 투자를 지금 서울 핵심지는 못 하겠다고 하고 제가 돈을 대신 벌어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지방에서 한번 점프했다가 올라오시는 선택을 해야죠. 지금 뭐 아니면 그때 얘기 드렸잖아요. 그 뭐 매교역 SK뷰나 뭐 그쪽 주변도 괜찮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내가 살 수 있는 단지들이 나온다니까요. 그 지역에 맞는 강남 같은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마용성이랑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늘 얘기했던 상록, 염리상록도 올라서 못 사겠다고 하시면 그 지역에서 대장 단지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축 포인트를 잡아놓고 올라가는 노력을 하셔야지. 뭐 못 사는데 어떻게 지방은 못 사. 뭐 그럼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해드려요. 화나신 거예요? 아니야. 저는 화내죠. 저는 피스. 저는 이너 피스 이런 거죠. 이너 피스. 갈현 1구역 예 좋습니다. 갈현 1구역 가십시오. 꿀입니까? 예, 불대갈 가십시오. 불대갈 좋아요.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폴에 좋고요. 예, 금천구는 롯데캐슬. 얼마죠 지금? 12억. 팔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시죠. 팔고 어디로?
또 답을 드려야 되니까 뭐 네가 뭐 답을 안 주는데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다 외워야지. 이런 데로 가자. 이런 데로. 사당? 좀 극동이랑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신동아 4차 이런 데 16억. 그러니까 12억 13억이잖아요. 3억 정도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로 가자. 보인다. 가자. 예, 가자. 이 정도는 보인다. 가자. 이 정도는 갈 수 있잖아요. 뭐 아니면 여기 뭐 이거 지금 매물이 없구나. 와 이거도 지금 매물이 없네. 뭐 아니면 요런 데. 물론 관악 현대 이런 데는 가식이 좀 난이도 있을 것 같고 뭐 레미안 상도 정도는 갈 수 있겠네요. 그죠? 레미안 상도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 좋아하는데 가는 대체지를 얘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고요. 보세요. 여기 붙은데 뭐 이런데 상도 더샵 이런데. 신길은 어떻게 보세요? 여기 온 김에 신길 좋죠. 신길 여쭤보신 분도 있어가지고. 이거 어디 갔노? 신길 우성이 보세요. 이거 가격이 실거래가 7억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신길 우성 그때 사라고 했어요. 분명 기억하죠. 영상 돌려보면 다 나와요. 제가 신길 우성 좋다고 했어요. 네, 괜찮아요. 사세요. 왜? 좋아질 거예요. 신길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다 좋아질 게 보이잖아요. 이쪽하고. 그죠? 네. 많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길은 사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난이도가 얼마나 극상인지를 알아요. 근데 지금 내가 돈이 없잖아요. 그럼 신길 아까 여기 11억. 물론 큰 돈인 거 안다니까요. 근데 이제 미래 가치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또 빨리 많이 올라갈 걸 찾으시잖아요. 신길 우선 가도 돼요. 신길 우선. 물론 이제 멀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 제가 이거 얘기했을 때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하더라고요. 구로두산이랑 이거. 삼성레미요. 지금 보세요. 월세, 전세가 없다니까. 그리고 심지어 8억 하는 게 8석. 이거 원래 이 가격 아니었던 거 아시죠? 네. 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로두산에서 한 개, 보세요. 거래량. 와, 이게 뭐야, 이게. 캐시. 진짜, 이거 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이거. 캐시.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안쪽에서 들어오는 전략. 막 이렇게 너무 막 난이도 있는 곳에서 못 살겠어. 대체제를 또 갖고 왔어요. 지금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겠어요. 철산. 와, 캐시. 와. 거래량. 다다다다다 찍히네. 여기 사시면서 가격의 상방을 치고 올라가긴 어려운데, 철산 안신에 사시면서 요쪽 철산 인프라를 누리실 수 있죠. 좀 멀긴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면 보세요. 600m. 걸어 다닐 수 있죠. 그럼 이 학원가랑 상업지 즐기면서 있다가 여기서 돈 모아서 팔고 거래량 나오니까 점프! 안으로 신길로 들어온다. 와, 진짜 철산 안신 얘기하는 부동산 강사가 진짜 없다고 생각한다. 거래량이 미친 듯이 나온다. 그 밑에 하안동은요? 이거 진짜 여기 하안동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저희 지금 이제 유료톡방에 온 친구가 97년생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한번 보고 나서 자기가 얼마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돈이 많지 않으니까 서울에 등기를 치고 싶은데 뭘 해야 되냐고 물어봐서 제가 하안주공 얘기했거든요. 바로 2주 뒤에 집을 산 거예요. 근데 지금 불안해 죽겠대요. 왜요? 사자마자 가격이 갑자기 1억씩 막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 파기 당할까봐 대기한테 제가 중도금을 빨리 넣으라고 했거든요. 얼마라도 넣으면 파기를 못하니까. 하안동은 좋아질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쪽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전부 좋아지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사업성이 나오는 것들이 단지별로 했을 때 어디를 사야 되느냐? 무조건 역에 가까운 것들. 그러면은 뭐 1, 2, 9 뭐 이런 거 있죠. 보세요. 여기도 매물 없잖아요. 와, 씨. 제로네 진짜. 없어. 어떻게 할 거예요? 참 여긴 소형이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소형이라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도 보세요. 매물이 없잖아요. 여기도 벌써 8억, 9억이야.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여기 가까우면 된다. 그리고 여기 가면 된다. 철산에서 이런 단지들이 16억, 17억, 18억 하죠? 20억 얼마? 18억 벌써 20억이야. 와, 뭐가 20억이지? 와, 84가 20. 와, 큰일 났네. 광자힐 20억 안에. 와, 이걸 처음 알았네요. 여러분 20억 돌파했네요. 축하! 그때 20억 넘을 거라고 식당에서 얘기하셨잖아요. 20억. 와, 진짜. 좀 생각보다 너무 빠른데요? 너무 깨끗하니까. 근데 뭐 여기도 이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면 철산 안신. 현금이다, 현금. 와. 와. 현금. 와, 이거 뭐 몇 건이 거래가 될 거야. 유로톡방 오시면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두 다 분석을 해드리고요. 저희 지금 유튜브도 하고 있거든요. 아마 호랭이님 링크 달아주셨을 텐데 그 링크에 가시게 되면 그 영상들을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랑 투자에 대한 방향들을 다 짜서 해요. 지금 유로톡방 오시는 거에서 부담 가실 필요가 없는 게 뭐 가격도 비싸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진짜 일일이 다 얘기해드려요. 220명밖에 안 되네요. 그죠? 여기서 220명이나 되네요. 그래요? 6개밖에 안 올렸는데. 그래서 여기 오시면 이제 댓글 뭐 관련된 영상들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라이브도 얼마 전에 했고요. 그 다음에 강남 3구에 대한 입지 분석,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방향을 봐야 되는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유료 톡방 오시면 질문 올리시는 거 바로바로 답을 드립니다. 뭐 묻고 답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바로바로 답을 드리는 게 이제 비용을 냈다라는 것에 대한 대가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내가 지금 비용을 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일반 톡방 여기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시간이 남을 때 해가지고 다 답을 드리니까 하시면 되고, 이걸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시절이든 어떠한 상태든 어떠한 금전 상태든 내가 노력하는 여부에 따라서 무조건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만 5년, 그 횟수로 한 6년 넘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네.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이런 방송에 나올지도 몰랐고요. 그리고 실제로 후랭이님한테 처음 이제 방송을 나갈 수 있겠냐고 여쭤봤을 때도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고 그냥 연락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막 걸어 다니고 공부할 때도 제가 부동산 강사의 길을 갈 거라는 생각을 요만큼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깨달음이 오면서 내가 시장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조금 해볼 수 있는 걸 노력해보면 되지 않을까였고, 그러는 과정에서 책도 쓰게 된 거고 방송에도 나오게 된 거고, 또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횟수가 많아지니까 말하는 것도 되게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내가 돈이 없는데 노력해야죠. 결혼하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리고 연봉을 올리는 노력을 하세요. 그거는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아껴 쓰면 돼요. 자, 다시 한 번 더. 저희한테 첫 강의를 오셔서 상담을 하셨던 분이 부부 합산 연봉이 8천이 안 됐어요. 근데 8년 동안 4억 5천을 모았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모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끼고 뭐. 88이 64잖아요. 그러면은 산술적으로 이분들이 8년 동안 2억 쓰고 4억 얼마를 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데이트 하시면서 모았냐고 하니까 영화관 안 가고 여행 안 가고 커피는 그런 거 있죠. 텀블러에다가 카누랑 그런 믹스 커피 타고 다니면서 공원 가서 산책하면서 뭐 컵라면이랑 뭐 이렇게 김밥 먹으면서 데이트했대요. 멋지다. 그러니까 둘이서 맞으면 그런 결과가 나오네요. 둘이서 연봉이 8천이 안 된대요. 8천 정도. 88이 64, 4억 5천 모았어. 세후로 4억 5천을 모았어. 얼마나 아껴 썼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찾으면서 나가면서 불평불만을 해야지 자꾸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런 거예요. 햄버거랑 콜라를 맨날 먹으면서 다이어트 어떻게 하냐고. 그걸로 누가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아까 직장인인데 서울 상급지가 올랐다는 분,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자꾸 공짜로 뭐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자식들도 공짜로 막 이러면서 막 살기를 바라나요? 저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응당한 대가와 비용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고, 방법은 다 있습니다. 20대는 지금 연애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예? 연애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성공하려면. 왜 연애를 많이 해봐야 되느냐? 20대 때 어떠한 사람이 나랑 성향이 맞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요,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모을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어요. 자, 연애가 왜 중요하냐면 나랑 같은 방향을 보는 사람을 만나야지만 내가 미래에 재테크를 했을 때 그 사람이 태클을 걸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치하고 인스타하고 영화 보고 막 놀러 다니는 거에 관심이 많은데 감정적으로만 좋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만나서 이룰 수 있는 결과는 파멸밖에 없어요. 왜? 나는 재테크를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사치를 해야 되니까 서로 안 맞잖아요. 그거 진짜 죽어도 안 맞습니다.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갑자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얘한테 헌신하면 바꿀 수 있을 거다.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나요. 안 돼요. 절대로 안 일어나요.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20대는 뭘 해야 된다? 연애를 하면서 이 친구의 아니면 다른 친구의 소비 습관, 나랑 인생 방향이 어떤지를 알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경제 공부, 저희 톡방에 오시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드려요. 그러니까 비용을 내고 공부를 하면서 방향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내가 한 28, 29이다? 10년 정도 노력하면 바로 퇴사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퇴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대는 진짜 지구도 구할 수 있는 나이에요. 지구도. 아이언맨이 될 수 있는 나이니까 공부하세요. 네, 공부하세요.